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이 부분을 할 건데요.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빈칸 넣기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항상 모든 영역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빈칸 넣기는 짝꿍 찾는 거다라고 먼저 이제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독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형 싸움이다. 이 오류의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유형 싸움이고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자.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빈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접속사의 호응 관계나 맥락상을 파악해야겠다. 독해 4부분은 무조건 내가 문제 먼저 읽고 지문에서 문제가 원하는 핵심 정보를 빠른 속도로 찾아내겠다. 그러니까 매 영역마다 이게 원하는 자세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를 간략하게라도 갖고 계셔야 돼요.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호응 관계, 짝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거의 비슷한 유사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호응 관계를 외워서 가야 된다는 거, 일단 요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오늘의 적중 문제 볼 거고요. 문제로 연습하셔야 돼요. 호응 관계만 몇십 개 외우고 막 성어 몇백 개 외우고 막 별 의미가 뭐 외우는 건 좋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들이 나의 다 밑거름이 되니까 하는데, 밑거름은 좋은데 그게 이렇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사실 많이 풀어봐야 돼. 실질적으로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적중 문제 보고 풀이 순서 체크하고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까지 봐야 그 문제가 내 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문제를 다 이렇게 풀고 나서 독해 이 부분 10문제 쫙 10분 동안에 쭉 시간 정해놓고 문제 푸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채점하시고 틀린 문제, 맞은 문제 모두 다 정확하게 1번 문제의 답은 이건데 왜 이건지 내가 설명해보고 정답 확인하시고, 그 정답에 써있는 해설 확인하시고, 그 작업을 다 거쳐서 어떤 유형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써야 될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그 문제가 내 거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항수보다는 얼마나 문제를 정성스럽게 내가 후에 풀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는지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해 이 부분은 지금 짧은 문장에 빈칸이 쳐져 있고, 그리고 나서 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빈칸에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고, 두 번째 빈칸에 이 4개 중에서 그럼 얘네끼리가 세트인 거죠. 얘네끼리. 그래서 요거 4개 중에서 정답이 되는 부분, 4개 중에서 정답이 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는 얘가 아닌 것 같아. 그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뭐 얘가 아닌 것 같아. 세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교집합으로 해서 답을 고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의미대로 그냥 한 거죠. 진짜 이 문제를 풀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62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대신에 문제 유형은 지금 유사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라인으로는 다 유사한 성질의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뭐 의학이나 건강 부분에 있는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문학 작품, 뭐 전통, 예술 쪽의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세분화하고 유형화 시켜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히 좀 봐볼게요. 풀이 순서. 간략하게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요렇게 배치돼 있지 하고 간략하게 봤다면, 이제 풀이 순서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 하고, 제발 보기 먼저 보지 마세요. 아까도 이제 보기끼리 보면서 요거 얘네 4개 중에서 얘만 성질이 달라. 얘네 3개는 공통점이 막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 말고 짝꿍 찾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죠. 짝꿍. 빈칸 앞뒤를 봐야 빈칸에 들어가는 애 짝꿍을 찾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호응 관계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빈칸의 위치를 먼저 보셔야 돼. 더 이렇게 수식하는데 요렇게 들어가 있네. 그리고 흐어. 요런 식으로 빈칸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더 앞에 있고 명사, 이 찍니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가 짝꿍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흐어를 기점으로 해서 요게 이제 해당되는 두 번째 빈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흐어가 왜 물론 찌앤런에서 수식을 받는 거, 짝꿍은 여기서 이제 찌앤런까지 포함이 돼요. 찍니랑 찌앤런. 근데 제가 이제 찍니를 넣은 이유는 A 흐어 B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와 뭐예요. 그럼 보통 흐어를 중심으로는 앞 뒤에 애가 동등한 애가 와요. 그러니까 앞에 나라 이름이 왔으면 흐어 뒤에도 나라 이름이 와야 되고요. 앞에 흐어 앞에 음식 이름이 나왔으면 흐어 뒤에도 음식 이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범주 안에서 동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명사를 연결할 때 흐어를 쓰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게 다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의 위치를 가지고 짝꿍이 되는 애들을 찾는 그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또 나오거든요. 아,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더 앞이나 뒤, 흐어를 기점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61번 옆에다가 적어 놓는 거죠. 그쵸. 그래서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다음에 61 번의 두 번째 빈칸은 흐어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가 동등한 거.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고런 것들이 다 나한테 하나의 문제 유형과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빈칸 같은 경우에는 더 뒤에는 이제, 왜냐면 보기도 아마 다 동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수식하니까 앞에 있는 게 백절불굴이라고 해서 꺾이지 않는 이런 의미를 모르면 어쨌든 술어 뒤에 목적어 쿤난, 어려움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짝꿍이 예임과 동시에 쿤난도 짝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요거의 이런 해 놓고 여기 앞에, 왜냐면 빈칸이 지금 해당하는 보기가 다 술어예요. 그럼 예정된 목적,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술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 짝꿍이 뭔지.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해야 되는 절차가 뭐야? 빈칸의 위치가 먼저예요. 보기랑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같이 대조해서 보시면서 빈칸의 위치를 확인을 하세요. 그래 놓고 이제 호응을 찾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스텝 1, 스텝 2를 나누기는 했지만 빈칸의 위치 보면서 동시에 호응 찾고 속어법을 가는 게 사실은 정석이죠. 이거를 1초 차이로 이제 얘를 다 해 놓고 얘를 한다는 게, 얘를 하면서 이제 스텝 2, 스텝 1 하면서 스텝 2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빈칸은 찡니랑 짝꿍인 걸 찾아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죠. 뭐 만두 들어가고 뭐 숑도 들어가고 비슷해요. 풍성하다, 이제 공부해야죠. 보통은 식사, 만찬을 너무 제대로 잘 차려놨을 때 펑션을 쓴다라는 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전문 강사가 설명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펑션은 그렇게 쓰이는구나. 아니면 이제 모르겠어. 근데 찡니 하면 기력이, 힘이 왕성하다. 왕성은 도금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정신과 힘 이런 거에 쓸 수 있다라는 거. 마오만 같은 경우는 꽉 차 있는 거죠. 포만감, 배부른 거 아니에요. 중국어 제발 한국어식으로 도금해서 언어 간섭 받으면서 마음대로 콩글리시처럼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건 공부의 영역인 거죠. 마오만은 꽉 알갱이 같은 것들이 꽉 실하게 차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것과 이거 두 가지보다는 C나 D에는 왕성이나 충만이 빈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6급에서 많이 나오고 주력으로 다루는 단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 왕성하다는 건 보통 찡리, 힘에 해당되는 부분에 많이 쓰이고요. 충만은 보통 호얼리, 충만 호얼리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충만 호얼리, 전형적인 꼬드인더 다페이죠. 전형적인 고정적인 호응 관계예요. 그러면 얘는 뭐 일단 얘가 좀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이렇게 정확하게 XX는 못 그어도요. 힘이 왕성하다, 조금 C를 좀 신경 써서 봐야겠어. 그럼 이제 흐어를 중심으로 해서 강인하다란 뜻이에요. 뭔가 이제 견고하고 강한 거죠. 근데 얘의 수식을 받으면서 이 리랑 동등한 느낌, 그럼 리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1차원적 이렇게라도 우리가 대충 찍어서라도 맞을 수 있으면 범위를 좁히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흐어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시엔런더 이일이 의지 같은 거, 얘가 자체가 굳센 의지의 개념이라서 둘이 호응관계 이루지만, 이 흐어를 중심으로 해서 동등한 애가 와서 내가 단어를 잘 몰라도 동등하니까 얘가 굉장히 유력하구나. 의식, 이거 찔샹은 지능지수입니다. 지능지수. 쪼후에는 지혜는 이 도금 가능하시면 해석하기 좀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랑 같이 어떤 역량에 대해서 견고하고 단단한 의지로 갈 수 있겠다. 그래 놓고서 이제 쿤나는 무조건 커프죠. 이건 5급용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6급을 처음 준비하시고 내가 뭐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내가 한국에서 이런 학원 수업이나 뭐 5급, 4급, 5급 밟아서 막 전형적으로 이제 공식처럼 외우는 걸 잘 몰라 해도 크어프, 쿤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은 극복해야죠. 요거 4개가 사실은 전형적인 술어 목적어 호응 관계에 있는 되게 대표적인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찌레이, 찡옌, 정치우, 이지엔,欣赏, 인위의, 펑징 등 이렇게 감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이미 5급용인 건데 모르더라도 지금 외우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커브, 쿤난. 뭘 보고? 쿤난을 보고 크어프를 봐야죠. 그쵸? 그거를 일단은 그게 먼저예요. 내가 술어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려면 목적어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디. 实现 무디. 실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뭔가 행동으로. 그리고 실시, 실시하는 거. 실행이나 실시 같은 경우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오지만 여기는 그냥 나의 문장 읽으시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꺾이지 않는 심정으로 강인하게, 굳건하게 내가 정신을 이렇게 멘탈을 잡고 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여기서는 이제 목적을 실현하다. 자, 이렇게 하고 문장을 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요. 틀리건 맞건 상관없어요. 빈칸, 왜냐면 내가 지금 시험을 보기 전에 이 문제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풀어서 내 것화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설령 여기서 틀렸더라도 시험 현장에서 안 틀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빈칸의 위치, 호응관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왕성이랑 찡이랑 호응관계였고 찡은 1위가 호응관계였고 커프 큰날 시심 무디 하면 요거 나오는 건 난 안 틀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 1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요. 독해 3부분도 쓰기에서도 참 이 호응관계 외워놓으면 내가 이런 왕성한 젊었을 때 왕성한 힘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죠?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 사업에 성공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부 방법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빈칸 위치 확인하셔야죠. 책에 해놓고 매우 재밌대요. 그럼 더 뒤에 있는 거 번슈, 책에 관련된 거, 책과 호응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를 고르셔야 되죠. 빼이 뭐야면 동사 들어가요. 그쵸? 뭐뭐로 뭐뭐 돼진다. 그쵸? 그래서 짝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로라서 목적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로는 무조건 목적어 보셔야 돼요. 커프랑 쿤난을 보고 서로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세 번째 빈칸 보면 일단 더 뒤에 빈칸이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빈칸 앞뒤를 보셔야 되는데 이 단어가 이제 좀 어색할 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책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필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체. 아까 얘가 되게 부드러운 어조로 글을 썼네. 날카롭게 완전히 비평하면서 썼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가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떠한 문체를 가지고 글을 썼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구나 라는 걸 추정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짝꿍은 좀, 왜냐면 빈칸 앞뒤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수사 뒤에 양사 와야 되면 양사에 해당하는 명사 봐야 되잖아요. 더 앞에 아무리 길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더 나오면 이제 너무 고마운 거지. 더 뒤에는 이 명사에 대한 그 양사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쉬울 수 있다라는 거. 수사 뒤에 있으면 양사고 그럼 해당하는 명사 뭐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는 뿌야 그 양사 외 이거는 완전 초보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조건 호응관계 짝꿍 외운다고 해서 그냥 막 무슨 내신 시험 보듯이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수능 보듯이 이러한 유형은 수사 뒤엔 양사가 오면 그 양사에 해당하는 명사를 찾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눈은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수라 있으면 무조건 목적어, 독자, 이게 짝꿍. 그럼 바로 이제 호응 찾고 소구법 쓰고 갑니다. 책의 배경. 뭐 물론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배경이 재밌다기보다는 책이 나오면 줄거리예요. 이것도 그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호응되는 그런 단어인 거죠. 책이 나오면 징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 줄거리. 그죠? 정경이나 뭐 앞날,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거보다는 책이 나왔으니까 이 호응 관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빼이 셔무셔무 왜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건데 이게 수어가 들어가면 목적어를 봐야 되잖아요. 화는 이제 화신, 선을 긋는 거죠. 혹은 뭐 화지화, 계획 같은 거 세우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긴 한데 핑은 어떤 것들, 어떠한 것에 근거하여 그죠? 끄는 놓다 이런 건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페일리 웨이가 이것도 완전히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어떠한 리스트, 어떠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탑 100에 들었어. 막 그런 거 할 때. 어떤 랭킹에 올랐어 할 때 얘네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 도서 중에 하나에 이름을 올렸어. 왜냐면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얘 무조건 읽어야 돼서 1위부터 몇 위까지 해서 딱 10대 무슨 소설, 뭐 이렇게 문학작품 딱 정해져 있는 그 리스트 명단에 배열이 되고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 할 때 페일리에 웨이 셔머 어디에 리스트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봐야겠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단어를 몰라도 사실 이걸 그렇게
높은 그 독해 이 부분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화 같은 경우는 뒤에 찌화나 시엔 아니면 이것도 그렇게 빈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 말려서 내가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러고서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뭐뭐에 근거해서 바로 뒤에 어떤 내가 근거하는 근거가 뒤에 바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빼이는 리의 웨이, 빼이랑 웨이 때문에 얘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호응 관계를 자꾸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즈, 시니, 찡추의 찡즈 다 유사어죠. 자, 꼼꼼하게 설명드립니다. 시즈, 치밀하다 할 때 치인데 꼼꼼하고 치밀할 때. 어떨 때? 일처리. 쟤 되게 일을 하는데 헌시주한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신이는 섬세하다. 이게 되게 유려하고 부드러울 때, 글을 쓸 때 많이 써요. 근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빈칸을 보고 맞추는 문제지 이게 이렇게 빈도율이 높은 건 아니기는 해요. 이 시에 관련된 건. 근데 찡취나 찡즈는 조금 기억을 하세요. 취해가 찡취해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때 정취할 때 취해잖아요. 분석이나 논점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할 때 쓰고요. 이가 치가 들어가면 뭔가 꼼꼼한 게 들어가요. 세공이나 공예품 같은 거 얘가 정말 쌀알에다가 그림 그리잖아요.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의 굉장히 정교할 때 가 약간 그런 꼼꼼하고 치밀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는 글과 관련된 거는 신의를 많이 쓴다. 상대적으로 빈출 단어는 아니어서 크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빈칸 네 번째를 딱 보면 사실 여러분 이 문제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여기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빈칸까지는 이게 또 아무래도 막 소설에 관련된 얘기고 작품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조금 난이도가 어휘도 그렇고 생소하잖아요. 이 작품 이름 자체도 생소하니까 그래서 '나 이거 좀 어려운데.' 했는데 네 번째 빈칸 하나 때문에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별 원래 한 4-5 개인가 했는데 요 빈칸 하나 때문에 별 1 개가 돼요. 그러니까는 독해 이 부분은 그런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좀 쪼끔 많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아요. 그래서 보기만 보면서 '내가 아는 거 있나.' 하고 짚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10 문제 중에서 뭐 30-40% 면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무 꼼수를 누리면 안 되지만 얘는 어쨌든 고마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양사 아까 제가 빈칸 설명하면서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그림의 양사가 부라는 거 요것도 수건건자 들어가는 부여야 돼요.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얘는 보통 안경이나 세트, 표정 이런 거 한 세트 한 벌로 되어 있는 거 세는 거고 초안에 생긴 거 자체가 이제 한 포도 송이처럼 이렇게 꿰져 있는 거 포도알이나 목걸이 그리고 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무리들이 어떤 사람의 무리들이 이렇게 간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이거 보고서 많이 맞추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있긴 하나 내가 공부할 때는 화주엔의 양사가 푸이니까 이 문제 이런 거야가 아니라 앞에서 풀었던 호응 관계들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 이 부분 없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문제인 거니까. 자, 볼게요. 이제 독자.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또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푸를 보고 B를 골랐는데 가눌란이 요새 또 막 코로나다 뭐다 해 가지고 이게 간염인데 독자를 어떻게 간염시켜서 여기서 이걸 X를 거버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국어적인 언어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변호사가 루이시지 비엔호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콩글리시 느낌으로 중국어도 한국어적 중국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얘 감격하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를 감동시키는 거. 근데 얘는 문법적으로 보통 랑런 깡카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들다지 다이렉트로 그 목적어를 받는 동사가 아니어서 문법적으로 얘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푸 때문에 내가 B로 갔잖아요. 그림의 양사 때문에. 근데 깐란 때문에 X를 그으면 안 되는 게 내 감정이 타인에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감정이 저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서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줘요. 동기화하게 동화시키게끔. 그렇게 해서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상대라는 목적어를 받아요. 깐란 런을 써요. 꼭 바이러스나
병일 때도 쓰지만 주안란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하죠. 이 감정적인 라이 물론 바이러스에 쓰는데 이게 문학 작품에 쓰일 때에는 사람을 감동시킬 때 독자나 사람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써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앙카이도 의미상은 돼요. 하지만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워도 앞에 이프화 때문에 그래서 깐라는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가셔야 돼요. 찌리, 미엔이 다 격려하다, 장려하다로 쓰인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슈는 징지에, 베일리 웨이 점점점 어디에 리스트 이름을 올린다. 깐란 사람 감동시킨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호응 찾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로 목적어 호응은 무조건 기본입니다. 글의 전체의 내용이 책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막 전체 주제가 아니라 이건 문학 작품에 대한 내용이구나. 아니면 개인의 이런 어떤 의지나 성공에 대한 심리적인 이야기구나. 교훈을 주는 이야기구나. 이런 맥락을 갖고 가는 것도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거 독해 이 부분 어려워도 내가 문제를 풀 때 풀고 답 체크하고 틀린 거든 맞는 거든 내가 이걸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전략이랑 또 문제 유형까지 접고 넘어가야 그게 내 거화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이 방법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며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